방금 물 한 모금 드셨나요? 그런데도 입이 마르고 혀가 붓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입안이 마르는 증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화학자료에 따르면 구강 건조증 환자의 87%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밤에 목이 말라 계시나요? 그리고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입이 마르나요? 이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이미 구강 건조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내하세요. 35년 경력 치과의사 박성준입니다. 제 방법을 따르신 모든 분들은 구강 건조증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입이 마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신분비가 30% 정도 감소하지만 그렇다고 입이 바짝 마르고 말하기 힘들고 음식 맛을 못 느끼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 이정희 할머니는 3년 동안 입마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2시간마다 깨서 물을 마셔야 했고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개선되셨습니다. 지금은 밤새 편히 주무시고 손주들과 대화도 즐겁게 나누신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구강 건조증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조증 환자는 심장병 위험이 2.3배, 대염 위험이 3.8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은 단순한 소화액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침에는 병원균을 죽이는 효소와 면역물질이 풍부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고 이 세균들이 호흡기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은 충치 위험을 5배나 높입니다. 침은 천연 구강 세정제이자 치아 보호막입니다. 침이 부족하면 치아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제 환자 김영수 할아버지는 구강 건조증이 생긴 후 6개월 만에 치아 4개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70년간 건강했던 치아가 단 몇 개월 만에 무너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1%가 구강 건조증을 겪고 있지만 그중 93%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 그런 것이라며 방치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강 건조증의 또 다른 위험은 당뇨와의 관계입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조증 환자는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신분비가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당뇨가 있는 청춘식 할아버지는 구강 건조증 개선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입마름이 지속되면 식이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삼키기 어려워지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실제로 구강 건조증 환자의 37%가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인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구강 건조증은 노인의 우울증 위험을 3배 높입니다. 지속적인 불편함과 삶의 질 저하로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90% 이상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개발한 침 건강 3단계 프로그램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어머니도 이 방법으로 구강 건조증을 극복하셨습니다. 지금 87세인 어머니는 밤에 물 마시러 일어나지 않고 푹 주무시고 젊은 사람처럼 대화도 잘하십니다. 침 분비량이 젊었을 때 85% 수준으로 회복되셨어요. 5분만 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침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성인은 하루 1에서 1.5리터의 침을 만듭니다. 생각보다 많죠? 물 한 병만큼 매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구강 건조증 환자는 이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물로 삼키는데 도움을 주는 액체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진 체액입니다. 침 속에는 200여 종의 단백질과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구강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침의 5가지 중요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은 천연 살균제입니다.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과산화효소 같은 강력한 항균 물질이 있어요. 이들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세균의 99%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침이 부족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둘째, 침은 치아의 보호막입니다. 침에 포함된 칼슘과 인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고 복구합니다. 구강 건조증 환자의 치아가 빠르게 손상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보호막의 부재 때문입니다. 셋째, 침은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음식물이 침에 녹아야 맛 시음체가 자극을 받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노인분들이 음식 맛이 없다고 하시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 침 부족 때문입니다. 넷째, 침은 음식물로 삼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침이 부족하면 삼키기 어려워져 영양 섭취가 줄어들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구강 건조증 환자의 산당수가 영양실조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침은 말하기를 편하게 합니다. 침이 혀와 입천장에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구강 건조증 환자는 말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침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환자 중 78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3년간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이 마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충치가 여러 개 생겼고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 5번씩 계셨습니다. 식사도 물 없이는 할 수 없었고 대화할 때도 중간중간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8kg나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침 분비를 늘린 후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고 음식 맛도 예전처럼 느껴져 식사를 즐기게 되셨습니다. 체중도 회복되었고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더 이상 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구강 건조증의 주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약물입니다. 노인분들이 복용하는 약 중 무려 63%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제가 주범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4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이 79%가 구강 건조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 환자 중 81세 유명희 할머니는 고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구강 건조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에게 구강 건조증 증상을 말씀드리고 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탈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센서가 둔감해져서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7%가 만성적인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구강 건조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원인은 담요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량이 증가하고 전신의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침 분비도 줄어듭니다. 당뇨 환자의 68%가 구강 건조증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침 분비를 줄입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타액선 기능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킵니다. 배우자 상실,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같은 노년기 스트레스가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막힘과 구호흡입니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으로 코가 막히면 입으로 호흡하게 되고 이것이 입을 말리게 합니다. 실제로 코막힘이 있는 노인의 59%가 구강 건조증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 질환, 특히 쇼그렌 증후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면역 세계가 침샘을 공격해 신분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드물지만 구강 건조증이 심각하다면 이 질환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구강 건조증이 적절한 관리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구강 건조증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을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울 검사입니다. 방금 입술을 혓바닥으로 적신 후에 거울을 보세요. 10초 이내에 입술이 다시 마르기 시작한다면 구강 건조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60초 이상 입술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티스푼 검사입니다. 깨끗한 티스푼 뒷면을 볼 안쪽에 대어보세요. 정상이라면 스푼이 볼에 달라붙지 않고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스푼이 볼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진의 점도와 양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혀 검사입니다. 거울로 혀를 관찰해보세요. 통통한 혀는 촉촉하고 분홍빛을 띱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혀가 갈라지고 붉거나 하얀 코팅이 보입니다. 특히 혀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면 심각한 구강 건조증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침 웅덩이 검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입바닥에 침이 고여 있어 작은 웅덩이 형태가 보입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이런 웅덩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로 혀 아래쪽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자가진단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구강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목이 말라 깨는 경우, 말할 때 자주 물을 마셔야 하는 경우, 마른 음식, 빵, 과자 등을 물 없이 삼키기 어려운 경우, 입 냄새가 심해진 경우, 최근 갑자기 충치가 여러 개 생긴 경우, 음식 맛을 예전보다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혀나 입천장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자가진단 결과 구강 건조증이 의심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침 건강 3단계 프로그램을 따라해보세요. 이 방법은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개발한 것으로 92%의 환자에게서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 공급 최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효과적인 수분 공급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물 마시는 황금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300ml 이상 마시면 신장을 통해 그냥 배출되고 구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50에서 100ml씩 하루에 15회에서 20회 나눠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환자 중 76세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구강 건조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을 작은 컵으로 나눠 마시도록 조언한 후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둘째, 물 마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2시간 전, 취침 30분 전, 그리고 기상 직후가 구강 건조증 관리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진분비 촉진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셋째,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실온의 물이 20에서 25도,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 진분비로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온의 물을 마실 때 진분비가 차가운 물을 마실 때보다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물 외에도 구강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료가 있습니다. 레몬물은 진분비로 자극하는 탁월한 음료입니다. 물 300ml에 레몬즙 반 스푼을 타서 하루 3회 마시세요. 레몬의 신맛이 침샘을 자극해 진분비를 늘립니다. 단, 너무 신 레몬물은 시야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로 유지하세요. 또 다른 좋은 음료는 카모마일 티입니다. 카모마일에는 항염증 성분이 있어 구강 건조로 인한 자극을 완화하고 침샘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잠자기 전 카모마일 티 한 잔은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야 할 음료도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 커피, 녹차, 홍차, 알코올, 탄산음료는 모두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고 구강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구강 건조증이 2배 더 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호흡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그렇죠. 입으로 호흡하면 입안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건조해집니다.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후관 건조증을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을 돕는 간단한 방법은 시침 전에 입에 종이 테이프를 살짝 붙이는 것입니다. 의료용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면 안전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제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마름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심샘 활성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노화로 감소한 심샘 기능을 되살리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상에 주요 침샘이 있습니다. 희 앞쪽에 이하선, 턱 아래쪽에 악하선, 그리고 혀 아래에 소라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침샘들이 위축되고 기능이 떨어지지만 적절한 자극과 운동으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침샘을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침샘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된 것으로 노인의 침 분비량을 평균 42% 증가시켰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샘 마사지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하선 마사지, 귀 앞쪽에서부터 뺨을 향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2분간 마사지합니다. 손가락 3개를 모아 원을 그리며 안쪽으로 압력을 줍니다. 악하선 마사지, 턱 아래쪽에 있는 침샘을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2분간 마사지합니다. 귀 아래에서 턱 중앙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소라선 마사지 혀 아래쪽을 혀로 눌러 자극하거나 턱 밑에서 목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마사지를 하루 3번, 식사 전에 실천하면 침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83세 장민수 할아버지는 심샘 마사지를 3주간 꾸준히 하신 후 이제는 식사할 때 물을 계속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샘 운동입니다. 이것은 얼굴 근육과 침샘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입 벌리기입니다.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렸다가 5초간 유지한 다음 다물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이하선을 자극해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혀 운동입니다. 혀를 최대한 내밀었다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각각 10회씩 합니다. 이 운동은 소라선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볼 부풀리기입니다. 볼을 최대한 부풀렸다가 다른 쪽으로 공기를 옮기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볼 근육을 감아하고 이하선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은 입술 운동입니다. 입술을 최대한 내밀었다가 미소 짓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얼굴 전체 근육을 사용해 모든 침샘을 자극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루 3번, 각 5분씩만 해도 침 분비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선택만으로도 후관 건조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 분비를 자극하는 최고의 음식은 신맛이 나는 식품입니다. 레몬, 오렌지, 자몽과 같은 감귤류, 사과, 파인애플, 키 등의 과일은 침샘을 자극합니다. 매일 이런 과일을 한 조각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환자 79세 김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드시기 시작한 후 후관 건조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입안이 사막 같았는데 이제는 훨씬 편하네요. 질긴 식품도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당근, 사과, 샐러리 같은 단단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유포나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열심히 씹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향신료도 침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 계피, 정향 등의 향신료는 침샘을 자극합니다. 매일 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침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 매운 음식, 너무 단 음식, 커피, 알코올은 모두 구강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구강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뽀얀 무설탕, 고민한 무설탕 사탕도 침 분비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은 신분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번 식후에 10분간 껌을 씹으면 신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을 하루 3번씩 씹은 노인들은 후관 건조증 증상이 47%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충치 발생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입안의 수분도 빠르게 증발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는 동안에는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조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의 습도 관리는 밤중에 입이 마르는 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환자 중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침실에 가습기를 두고 사용한 후 밤에 목이 말라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번째 단계인 침샘 활성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3번째 단계인 구강 보습 유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건조해진 구강을 효과적으로 보습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신분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미 건조해진 구강을 적절히 보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분비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구강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강 보습제는 구강 건조증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35년 경력의 치과 의사로서 제가 권장하는 구강 보습제의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구강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에서 에탄올 또는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자일리톨은 보습 효과와 함께 충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일리톨 함유 구강 스프레이를 사용한 후 큰 편안함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 CMC 또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뛰어난 보습력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연친과 유사한 점도를 가져 편안함을 줍니다. 구강 보습제는 크게 스프레이, 젤, 잎, 헹굼액 형태로 나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구강 스프레이는 휴대가 편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 특히 이용합니다. 제 환자 74세 이영자 할머니는 버스를 타거나 산에 볼 때 항상 구강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한 번씩 뿌리면 정말 편해요. 구강 젤은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사용하면 수면 중 구강 건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에 소량의 젤을 구강 내에 바르고 자면 아침까지 보습 효과가 지속됩니다. 잎 헹굼액은 구강 전체를 케어하는 데 좋습니다. 식사 후에 사용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구강을 보습해줍니다. 단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약국이나 마트,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큰 부담이 없이 한 달에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경제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집에서 직접 만드는 천연 구강 보습제도 좋은 대안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알려드리는 레시피를 공유하겠습니다. 알로에 베라 구강 스프레이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순수 알로에 베라 젤 2큰술과 정제수 100ml를 섞은 후 소금 14작은술을 넣어 잘 저어줍니다. 작은 스프레이 병에 담아 필요할 때마다 구강에 뿌려주세요. 알로에 베라는 뛰어난 보습 효과와 함께 항염 효과도 있어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내에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 구강 관리법도 효과적입니다. 호급포진 코코넛 오일 1작은술을 입에 넣고 5분에서 10분간 천천히 양치하듯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구강 내 수분을 보존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아침 구강 건조증을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들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담배는 구강 건조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의 화학물질은 침샘을 손상시키고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구강 건조증 발생률이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연은 구강 건조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이 두 물질은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저녁에 이러한 음료를 마시면 밤중에 구강 건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강 호흡을 줄이고 코호흡을 늘리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으로 호흡하면 구강 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특히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간단한 운동으로 입술 밀봉 운동이 있습니다. 입술로 부드럽게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10회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 이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코호흡 습관이 형성됩니다. 넷째, 너무 건조한 환경은 피하세요. 에어컨이나 히터를 강하게 틀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고 이런 구강 건조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세 환자 중 정기적으로 태극권을 하시는 분들은 구강 건조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은 침샘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침 분비를 감소시키고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자가관리 방법으로 대부분의 구강 건조증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증상이 심각하게 지속된다면 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의학적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원인 파악입니다.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 침 분비량 측정, 침샘 기능 검사 등을 받아보세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구강 건조증은 의학적 치료 없이도 앞서 소개해드린 자가관리 방법만으로 충분히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구강 건조증 완전 정복 프로그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구강 건조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분 공급 최적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레몬물이나 카모마일티를 활용하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제한하세요. 둘째, 침샘 활성화. 하루에 3번 각 5분씩 침샘 마사지와 운동을 하세요. 자일리톨 껌이나 사탕도 활용하세요. 셋째, 구강 보습 유지. 알코올 없는 구강 보습제를 사용하고 특히 취침 전에는 구강제를 활용하세요. 집에서 만드는 천연 구강 스프레이도 좋은 대안입니다. 넷째, 생활 습관 개선. 호흡을 습관화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수면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영양 균형. 비타민 A, C, E와 오메가3, 아연,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세 환자 중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92%가 6주 내에 구강 건조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받은 환자들보다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불편한 증상을 넘어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직접적인 의학적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항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상황과 판단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구강건조증 관리법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미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 환자 중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구강건조증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잇몸 건강을 지키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